안녕하세요. MIJ 미디어 김양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있어서 몇 가지 법칙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를 만들고 또 그 스토리를 전달하다 보면 그 전달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죠. 사실 이 촬영과 편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아주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방송국에서는요, 연출, 메인 연출, 보조 연출, 혹은 공동 연출, 혹은 조연출, 그리고 FD 등 연출 스텝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또 메인 작가, 보조 작가, 서브 작가, 또 막내 작가, 하여튼 여러 명의 또 작가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카메라맨도 단순히 카메라맨, 카메라 감독 이렇게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팀도 아주 여러 명이 이렇게 일을 하죠. 그만큼 이렇게 잘 갖춰진 데에서는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일들을 여러 명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뭔가를 할 때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PD도 했다가 연출도 했다가 혹은 작가도 했다가 또 때로는 카메라도 해야 되고, 저만 해도 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예전처럼 이렇게 전문가용 장비들을 쓰는 것들이 아니고, 전문가용 장비들이나 사실 개인용 장비들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프리 프로덕션부터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혹은 아주 소수의 인원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몇 가지의 법칙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법칙입니다. 우선 첫 번째 법칙, 점프컷 사용 금지입니다. 점프컷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이즈의 샷이 계속 뚝뚝 끊어져서 붙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원칙은 지금은 많이 무너졌어요. 이게 무슨 금기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저도 이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점프컷을 마구마구 사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 영상을 공부하면서 예외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지만, 사실 점프컷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불안함을 초래를 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능이나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점프컷들이 좀 비교적 많이 튀는 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지만 스토리를 주로 이야기하는 드라마나 혹은 영화 같은 데에서 이 점프컷들은 아주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별로 쓰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굳이 이 점프컷을 써야 될 의미가 있을 때, 바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점프컷을 쓰지 않는 거죠. 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프컷을 통해서 불안감이나 어떤 심리적인 상태들을 표현할 수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굳이 이 점프컷을 쓰지만, 대부분의 스토리 혹은 감정에 몰입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점프컷들은 굉장히 방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점프컷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30도 정도의 앵글 변화를 준다면 점프컷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점프컷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게 되죠. 점프컷을 안 하려면 역시 가장 좋은 건 사이즈가 이렇게 확 격차가 나게끔 변화를 준다면, 그 편집을 할 때나 혹은 촬영할 때도 다양한 사이즈의 그런 샷들을 찍어두면은 점프컷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에서는 사실 반대로 이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점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촉촉촉촉 펴펴펴 이렇게 아주 빠르게 편집을 해서 넣는 것이 유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금 이 유튜브를 할 때는 제 얼굴, 이 말하는 것들을 편집하면서 쓸데없는 부분들은 다 뚝뚝 이렇게 드러냅니다. 두 번째 법칙, 바로 180도의 선을 넘지 말아라 라는 법칙입니다. 이 원칙도 분명히 예외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요, 이 180도의 룰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방향을 꼭 인식시켜야 할 경우에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나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같은 운동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스포츠들은
공격팀과 수비팀 혹은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방향이 정해져 있고 어느 쪽 한쪽에서 한쪽으로 공격하고 수비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을 때에는 한쪽 방향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또 대부분 첫 장면에서 풀샷에서 이런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죠. 즉 이런 스포츠를 중계를 할 때는 이 경기장을 반만 씁니다. 그래서 그 반절, 경기장의 반절만 써서 모든 카메라들이 동일한 방향성을 갖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경기장을 반을 가른 선, 그것은 실제로 있는 선이 아니라 가상의 선이죠. 그 가상의 선을 바로 이미지너리 라인 혹은 이 180도 라인, 상상의 라인 뭐 이런 형태로 그 라인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라인 안쪽에서만 카메라가 움직여 주는 거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이 화면을 볼 때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180도 룰입니다. 그런데 이 180도의 선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2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방향성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의 투샷 이상이 될 때는 방향성이 그 안에 존재를 하게 되죠.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방향성을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그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두 사람을 연결하는 그 라인을 바로 180도 선이라고 하고요. 그 방향을 넘어가게 되면 카메라가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이 방향성이 뒤집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샷들은 이 180도의 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180도를 넘어가서 불안정, 방향을 갑자기 헷갈리게 일부러 만들려고 할 때 누군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180도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대화가 자체가 굉장히 갑자기 뚝 하고 단절이 되는 느낌을 주게 만들 때 이럴 때는 당연히 이 180도의 선을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감정에 몰입하지 못하게 할 때, 고의적으로 감정에 몰입하지 못하게 할 때 이 180도의 선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0도의 라인을 지키지 않아야 될 경우라면 중간에 인서트, 다른 어떤 이런 방향성과 관계없는 샷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180도 이 방향에 대한 감각을 흐트러뜨리거나 지워버리고 다시 방향을 설정할 때는 이 중간에 한 샷들로 인해서 풀샷이든 클로즈업 샷이든 이런 샷들로 인해서 이 방향성이 새롭게 또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중간에 있는 인서트 화면들 혹은 중간에 이 방향성이 없는 화면들 혹은 영상들을 통해서 이 방향성을 다시 제시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180도 선을 넘지 않는 카메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저도요 방송국에 처음 입사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저하고 카메라맨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카메라맨하고 이렇게 둘이서 촬영을 하러 나가서 많은 스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서는 그냥 막 고집을 부리고서는 저희 찍고 싶은 대로 막 찍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프리뷰를 하러 이렇게 편집실에서 앉았는데 선배 PD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아니 이 이미지너리 라인 180도도 못 지키는 그런 연출을 하냐고 아주 처음에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 있어서 세 번째 법칙은 바로 룸에 대한 법칙입니다. 룸, 공간에 대한 이야기죠. 공간, 여백. 이 법칙은 사실 구도에서 다뤘어야 될 이야기인데요. 인물을 찍을 때, 이렇게 사람을 찍을 때 인물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방향 혹은 보는 방향이 있는데 움직이는 방향, 보는 방향에 있어서 그 방향 쪽으로 앞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을 때는 방향에 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시선이 이렇게 가 있을 때 방향은 이 앞부분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간이 없이 이렇게 앞으로 붙어버리면 이 앞부분이 막혀서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와버리면 중간에서 뒤쪽으로 와서 제 앞에 이만큼의 공간이 생겼어요. 이것이 루킹 룸입니다. 보는 시선 방향, 움직이는 방향에 가는 공간. 이 공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불안감을 만드느냐 여유로움을 만드느냐의 차이입니다. 샷의 안정감을 만드느냐의 차이죠. 마찬가지로 헤드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서부터 이 프레임 끝까지의 공간, 이것이 너무 붙어버려 가지고 머리가 잘리는 상황이 됐을 때 뭔가 답답한 느낌을 주고요. 반대로 이렇게 공간이 너무 쓸데없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뭔가 허전한 느낌과 불안정한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구도를 잡을 때 이 룸을 꼭 지켜서 촬영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또 하나의 영상에 있어서의 법칙입니다. 촬영과 편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것들은 마치 너무나 기초적이어서 ABC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ABC 같은 것들이 깨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깨야 될 필요가 있을 땐 깨야 되겠죠. 어떤 법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법칙을 깨려면 이 법칙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깨야 된다는 것. 예외는 있지만 언제나 이 예외는 원칙을 알고 예외를 만드는 것. 이런 법칙을 깨야 새로운 느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깰 때는 깨더라도 알고 깨자,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거나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질문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